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밤 10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고 또 새롭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저는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아봅니다.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 안에서도 그날 작게라도 나오는 노이즈들은 우리가 꼭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팩트들을 제대로 추려내서 그 팩트의 작은 불씨가 추후에 혹은 큰 불이 되진 않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이 실제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게 심플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내용을 빠르고 간략하게 풀이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사실 무료방을 오픈을 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뭔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고 또 판단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투자에 임할 거라면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방에 여러분들 꼭 한 번씩은 좀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황은 시황대로 당연히 풀이를 해드리고, 지금 제가 뒤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이 두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도 정말 상세하게 글로 이렇게 작성을 다 해드렸어요. 자, 지금처럼 음성으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물론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글로 또 한번 정리를 싹 다 해드리면 이걸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방에 HLB를 검색해가지고 그동안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복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신저잖아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드리면 글을 딱 올리자마자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딱딱딱 바로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무료방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기서는 HLB 주주님들, 그리고 뭐 엔캠 주주님들, 더불어 일반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투자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꼭 성공적인 투자하시라고, 그리고 돈 많이 버시라고 제가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해드릴 때 많은 돈을 버셔서 번 돈으로 또 정규반에 가입을 해주시고 또 그거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면 좋겠죠.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쵸? 자, 아무튼 그런 취지로 오픈이 됐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쭉쭉 올리고 있지만 뭐 영업 한마디 없고요. 여기서 뭐 제가 수익 냈다고 자랑하는 것도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불건전하게 영업하는 그런 회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세요, 지금 계속 쭉쭉 올리고 있지만 여기 뭐 수익 인증 같은 걸로 어그로 끌어가지고 장난질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아침에 또 추천주도 드리고 좋은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입 목적만을 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이랑은 다르다. 제가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꺼버리면 돼요. 클릭 한번 해서 나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머니코드 무료 텔레그램방에 꼭 입장을 하셔서 다양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HLB 주식을 보유하면서 FDA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간암 신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경쟁사가 있고 또 어떤 경쟁 약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간암 1차 치료제의 주요 데이터 현황인데요. 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은 전체 생존 기간 OS 기준으로 했을 때 23.8개월인데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라는 약품은 23.7개월로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 이 기사의 핵심 요점이 뭐냐면 어쨌든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간암 신약의 경쟁자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건데, 이거를 조금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FDA 최종 승인 여부입니다. 데이터고 나발이고 경쟁이고 나발이고 한 놈은 FDA를 통과하고 한 놈은 FDA 통과 못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통과한 놈이 시장 다 먹는 거겠죠. 자, 근데 일단 둘 다 FDA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옵디보와 여보이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 성공하자마자 바로 그냥 FDA 신청을 넣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임상 디자인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약품들에 대해서 디자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기 1차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고 있고, 또 부작용에 대한 양상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옵디보 병용요법이 데이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급부상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려할 점은 허가 측면에서 옵디보와 여보이가 단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이다. 무슨 말이냐? 리보와 캄렐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전에 허가받지 않은 신규 약제이기 때문에 심사가 좀 까다로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옵디보와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병용 약제로 다양한 암종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실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라는 점에서 허가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지금 알고 있는 거 클래스 1으로 가면은 2개월, 그리고 클래스 2로 가면은 6개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간들도 표준적인 맥시멈의 기간인 거지 이거 이내로 품목 허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옵디보와 여보이에 대한 조합은 수년간 다양한 적응증을 획득한 만큼 심사 결정도 좀 빠르게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리보세라님과 캄렐리주맙 허가 여부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면 어쨌든 올해 2024년 내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고, 클래스 2로 되면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긴 할 텐데, 이 클래스 1으로 가느냐 2로 가느냐는 사실 FDA의 재량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를 들어 HL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항서제약이 CMC 문제로 재심사를 넣은 만큼 현장 실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클래스 2로 만약에 지정을 해버렸다. 사실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시간적으로 좀 딜레이가 되는 거지만. 근데 HLB는 클래스 2로 받아가지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 옵디보가 만약에 기간이 단축돼가지고 HLB보다 먼저 결과를 발표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겠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한참 치고 올라가는데 HLB는 오히려 초반에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주식이라는 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최종적으로 HLB가 FDA 허가 받고 판매까지 하면서 매출 이익을 압도적으로 낸다. 그때 돼서는 사실 그냥 HLB의 단독적인 가치만 보고 평가해서 우리가 배팅을 하면 되는 거고, 주가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이 중간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꼬여버리고 스텝이 꼬여버리면 괜히 HLB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들 거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두드러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일단 미리 알고는 좀 계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HLB 기사만 검색했는데 뭐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근데 옵디보라는 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얘네는 FDA 허가를 받았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HLB 주가가 빠져. 근데 여러분들은 주가 빠지는 게 이 내용인지도 모르고 들고 있다가 벌벌 떨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빨리 팔아야겠다, 그냥 팔아버려. 그럼 헛다리 짚는 거예요. 사실은 경쟁사들과 함께 다퉈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들, 때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보다 나은 게 있으면 주가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남들보다 못한 게 있으면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독점하는 기업들은 그런 고민을 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독점 지위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게임 체인저들이 나와가지고 괜히 데이터 줬다고 깔짝깔짝 거리면 얘 주가가 조금 흔들리긴 해요. 그래도 이게 바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당황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HLB 주가가 최근에 조금 빠졌는데, 여기 뭐 급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너무 오바떠는 헤드라인이고요. 이걸 뭐 급락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준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어제 빠져봐야 저가까지 3.5% 빠졌고, 재심사 신청서 넣고 나서 월요일날 주가가 장중 고점 8%대까지 올랐었지만 시세는 다 토해냈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급락이라고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오늘 종가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9.4%인데 이것도 사실 올랐다가 토한 거지 못 올리고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랑 올리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거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급락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진짜 오바 떨었다. 그리고 또 웃긴 건 주가가 시간에서 급락했다라고 하는데 시간에서 얼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포인트를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여기도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체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약정된 이자를 받고, 근데 만기쯤 돼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사채를 내어줄 때 약속했던 그 발행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보다 지금 현재 만기 시점에서 회사의 주식의 가격이 높으면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당연히 주식을 발행해서 이자 이상으로 추가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런 느낌이야. 그런 것 때문에 신주를 발행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겠죠.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 수를 갖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주에 대한 가치인 건데, 주식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두 번째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뭔가 특별한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매도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기존에 돌멩이를 10개만 맞으면 될 거를 30개, 40개를 맞아야 되니까 잘못하면 죽겠죠. 돌을 10개만 맞으면 그래도 피멍 들고 부상 정도겠지만 돌을 30개, 50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은 27,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88,000원인데 27,000원이니까 갭이 꽤 크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HLB처럼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특히 실적이라는 게 없이 임상 진행하는 기업들은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고 신약 개발을 해서 빵 터쳐가지고 큰 돈을 벌 것에 대한 한방 베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방 베팅을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 자금을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계속 끌어옵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유증을 한다거나 지금처럼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지 전환사채라든지 교환사채라든지 계열사나 종속회사들을 쪼개가지고 상장을 시킨다거나 그 와중에서 또 쪼개가지고 담보를 잡아가지고 돈을 차입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루트로 그냥 계속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빚을 지면서 빚을 또 더 져가지고 또 이자로 메꾸고 뭘 메꾸고 돌려막기 하고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 중간중간에 우리는 이 약품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물의 데이터가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걸 언급하고 어필하면서 최종적인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끌어오면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임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재무상으로 손상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작살난 기업들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 유명했던 거 뭐 신라젠 같은 기업들도 있고 헬릭스믹스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어때요? 헬릭스믹스도 매출 2-30억밖에 못 내는 애들이에요. 매년 수백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헬릭스믹스의 엔젠시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 기대감으로 주가 이렇게 다 끌어올려놓고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손상 처리했어요. 이거 끝났습니다. 임상. 그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돼? 다 패대기 쳐지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 투자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렉라자가 임상 성공했죠. 근데 렉라자 아니더라도 이미 연매출이 1조 원대 중후반 내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렉라자 FDA 통과로 인해서 뭐 개런티 일부 나누고 뭐 하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3천억 정도 이제 찍힐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도 안 돼요. 많이 낸 게 500억 정도고 근데 그 와중에도 웃긴 거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상 기업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자기들이 번 돈으로 빚을 덜 지면서 재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은 오히려 이런 주식을 투자하기에 매우 안정적이고 어쨌든 돈을 끌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돈을 그대로 갚든지 이자라는 비용이 나가든지 신주인수권이라든지 전환사채, 교환사채처럼 주식으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기업들은 뭐 그게 당장의 주가로 뭐 크게 두드려 맞는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본 이론 자체가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라는 겁니다. 물론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급락을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돈 버는 기업과 돈을 못 버는 기업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HLB가 이번에 FDA를 꼭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연간 이익을 조 단위로 땡겨오면서 그 다음 뭐 적응증 확대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지금 직판을 할 수 있게끔 유통망을 싹 다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솔직히 말해서 허가만 나면 대박은 맞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경쟁사들이 깔짝깔짝거리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HLB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그때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올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5월달에 하한가 2방 맞았을 때도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졌지만 분명히 저는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다 찾아보세요. 이 날짜 그대로 찾아보세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5월 30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HLB 투자 전략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다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한가 2방 맞은 딱 이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상황별로 대응 전략 해가지고 장기 투자자는 적극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아 보인다. 이슈 대비 다소 과한 하락을 보인 것은 분명하다. 약물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 맞죠? 제가 그 당시에 저한테 이거 투자 전략서 신청하신 분들 다 보내드렸어요. 고점에 물린 분들도 평균 단가를 75,000원까지 맞출 수 있으면 5만원대 추가 매수를 즉시 진행해라. 단타 치실 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다. 그쵸?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투자 전략서를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렸었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증거로 남기려고 저렇게 자료를 한 번씩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변동성 나타나고 유한양행 렉라자 통과했을 때 이때도 한번 보세요. 8월 21일 날 이날 급락 나왔어요. 마이너스 11% 빠졌단 말이야. 근데 특이사항 있었어? 없었죠.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 활용했죠. 그러고 나서 또 올라오죠. 이런 거예요. 결국에 HLB는요. 여러분들 차트에다 선긋고 분석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귀에 쏙쏙 박히고 눈에 들어오니까 저도 한 번씩 기술 분석을 해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관점으로는요. HLB로 돈 크게 벌기는 어려워요.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때그때 시세를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인 거고 저처럼 이렇게 스토리와 기업에 대한 가치와 거시적인 환경
안전까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시야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적인 변수와 또 깊은 그 속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올바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 제가 글 직접 다 써서 풀이를 해드리고 있고요. 영업 한마디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금 안 오시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HLB로 성공을 하고 저도 또 채널을 더 크게 성장시키고 나중에는 제가 얼굴도 공개하고 더 좋은 컨텐츠로, 멋있는 컨텐츠로 이 채널을 또 꾸밀 거예요. 저는 이미 10만 이상의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채널을 오픈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 벌써 지금 반년도 안 됐는데 구독자가 11,000명이 넘죠.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소리 하실 거예요. 와, 내가 머니코드 10,000도 안 될 때 봤었는데, 야, 내가 머니코드 11,000 때 봤었는데 벌써 10만이네? 벌써 20만이네? 이런 소리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아직 채널이 작고 규모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퍼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긁어 가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 지표도 발표가 됐거든요. GDP라든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들이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지금 설레발치고 걱정할 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월달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한 달이라도 한번 같이 경험을 좀 해보시면 와, 진짜 김 대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르구나라는 거를 무조건 느끼실 겁니다. 아시겠죠?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셔도 돼요. 뭐 붙잡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방 입장을 하셔도 되니까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